안녕하세요. 해미효과의 이미지 스타일리스트 윤혜미입니다. 장점 단점 노트 써보셨어요? 어려우셨죠? 노트에 필기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어도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야 내가 내 장점이 뭐니 도대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넌 예쁜 게 단점이라고. 네, 똑똑한데 너무 예뻐도 손해보는 거 많아요. 예쁜 여자는 멍청할 것이다 라는 뭐 그런 착각들도 많이 하고요. 우리 편견들 속에 많이 갇혀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제 단점은 뭐였냐면요, 외모 트라우마 얘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얼굴 하얀 게 그렇게 싫었어요. 피부가 대체적으로 희어서 약간 코도 좀 큰 편이고, 그리고 외모도 좀 서구적으로 생겼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가슴도 좀 많이 발달한 것 같은 이 느낌이 별로 저는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커보니까 그게 다 다른 사람 눈에는 장점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점 못 바꿔요. 사람이 변하나요? 안 변해요. 네. 변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점을 단점화시키고 단점을 장점화시킬 수 없을까요? 카리스마 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어느 자리에 나타나면 넌 굉장히 들어오면서부터 타고난 카리스마 같아,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어른들한테는 인사를 하다가 혼난 적도 굉장히 많아요. 눈빛이 너무 강하니까 어른이 째려본다 이러면서 호방을 맞은 적도 있어요. 저 이거 어떻게 극복했냐면, 이건 태도의 방법으로 좀 바꿔봤어요. 제가 어른들을 만나면 무조건 허리를 굽혀서 90도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런 행동 양식으로도 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는 뭐 워낙에 제가 인사 열심히 잘하는 아이니까 넌 인사성이 정말 잘했구나 라는 장점화 되는 케이스가 있었죠. 그리고 또 제 단점, 목소리.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 목소리였거든요. 변성기 뭐 이런 걸 겪었는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가 꼬맹인데도 이렇게 약간 중저음의 허스키 보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건 꼬맹이에겐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저음이라서 아이들이 남자 목소리 같다 막 이렇게 많이 놀렸었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 목소리가 중저음이어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오랫동안 듣기 편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신기하죠? 네. 생각만큼 여러분이 가진 단점들이 밖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정말 신체적으로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단점을 가졌다면 다른 장점화되어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생각만 살짝 바꾸면요, 인생이 180도로 바뀌더라고요. 네. 내 첫인상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서 그 사람과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삶을 함께 영위하고 싶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내가 호감으로 보이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굴의 가장 큰 성형은요, 성형외과에서 만져주는 것보다 미소가 가장 큰 성형이에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 웃는 얼굴이 미운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하고 만나보면 이 교정을 하고 있는 친구이거나, 그리고 약간 잇몸 쪽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손으로 가리거나,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거나 이러면서 웃는 경우가 있는데, 활짝 웃는 미소만큼 아름다운 건 없거든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활짝 웃어서 눈과 입을 다 보여주는 게 훨씬 첫인상에 유리해요. 카메라 테스트를 많이 하는 배우나 아나운서들 같은 경우는요, 카메라 앵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눈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삼백안을 가지고 있다, 왜 이렇게 흰자가 많이 보이는, 아래쪽에 많이 보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되도록이면 위쪽에 위치해서 턱끝을 내리고 카메라를 응시하면 조금 더 반짝거리는 눈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남자들 같은 경우 그루밍 하시는 분들,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마스카라까지는 조금 오바다 하면 뷰러, 속눈썹을 바짝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홍채가 굉장히 바짝 뜨게 돼서 눈을
굉장히 이렇게 또릿하게 보여줄 수 있거든요. 아이라이트 뭐죠? 우리 순정 만화 보면 눈에 막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맺혀있는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어주는 빛이에요. 그래서 홍채가 지나면 지날수록 태양빛을 반사하면서 그 홍채 안에 동그란 물방울처럼 생겨서 홍채를 조금 더 진하고 그리고 확실히 밖으로 꺼내서 보여줄 수 있게 만든 아이라이트. 안구 건조증 있으신 분들은 안약이나 물을 좀 자주 넣어가지고 뻑뻑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죠. 두 번째, 우리 처음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하고 뭐 하죠? 악수도 하나요? 네, 악수 많이는 안 하지만 악수 어디서 유래됐는지 아실 거예요. 첫 번째로 교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서부 총잡이들이 이렇게 총 차고 다니다가 난 널 쏘지 않을게 해서 오른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합니다. 그게 악수의 유래라고 하죠. 그래서 악수를 이렇게 나눠보면 남자들이 의외로 소극적으로 이렇게 손끝만 갖다 대고 떼는 경우도 있고요. 얹기만 하는 악수에 대해서 기분이 언짢아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나는 좀 쑥스러워서 그러는 건데 상대가 그걸 저 사람은 나랑 친해지고 싶지 않나 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꽉 쥐어서 기분을 좀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적당히 악수의 강도를 체크를 하시고요. 악수의 강도는 안녕하세요 정도면 좋아요. 배우들이나 방송인들을 만나면서 일반인들하고 다르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 리액션. 대화는 앞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그래요, 네 그렇습니까, 까딱까딱 이렇게 같이 호흡해 줘야 되는데 굉장히 뭉긋부다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남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미간을 찌푸리는 분도 많아요. 핸드폰으로 앞에 사람이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드라마 하나 틀어놓고 그 앞에 사람이 얘기를 하면 내가 이렇게 고개를 까딱거려 준다든지 눈을 깜빡거려 준다든지 입꼬리를 살짝 올려준다든지 하는 리액션.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아는 작가 친구들이 많거든요. 방송국의 작가분들이 원래 뭘 하는 직업이냐면 사람을 만나면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걸 뽑아내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소개팅에 나가면 성공률이 높을 것 같잖아요. 완벽한 리액션을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다 들어주니까. 그런데 성공률이 아주 낮아요. 왜냐면 처음 만난 남자한테 계속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하듯이. 여자 입장에서는 그래 뭐 오늘도 자기만 열심히 하다 들어가네 라고 생각한 거고, 남자 입장에서는 저 여자가 날 너무 좋아하나 봐, 날 그렇게 궁금해해주고 날 그렇게 인정해주는 사람은 참 처음 봤네. 그리고 애프터 신청을 하지만 상대방에선 일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이런 경우까지는 없게 적당히 물어봐주고 적당한 궁금증과 적당한 리액션. 이건 제가 미팅 자리에서 쓰는 스킬인데요. 수첩을 들고 볼펜을 들고 있으면 앞에 계신 분이 저에게 헛소리라고 그러죠. 아니면 농담이거나 약간 나를 내리평가할 수 있는 일들을 잘 안 해요. 왜냐면 사람이 기록이라는 게 남기 때문에 그 기록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있어요. 네. 적당히 어깨에 좀 힘을 주고 그 사람과 조금 더 격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다. 그럼 수첩과 펜을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칭찬! 처음 만났을 때 칭찬하기라는 게 쉬울까요? 의외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의외로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저는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협찬처를 많이 가게 되고, 우선 협찬처라는 건 저에게 밥인 분들이니까 이분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웃으면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분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많은 칭찬들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건 제 마음에서 나오는 진심이니까 칭찬을 하기 위한 칭찬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 하나하나가 쌓여서 그분이 나를 처음 기억하는 한 순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가진 아이템을 칭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를테면 뭐 아이폰 워치를 차고 있다 그러면 워치를 보면서 워치 차고 계시네요. 저도 그거 굉장히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샀어요. 약간 그 사람을 올려주면서도 그 사람과 공통점을 대화를 끌어내주는 소품 아이템 중에 하나죠. 하지 말아야 될 칭찬 중에 하나 있죠. 건강해 보이십니다. 네, 건강해 보이면 어떻게 들으면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뒤로 돌아서 보면 나한테 개질하는 거야? 이런. 그리고 살 빠져 보인다.
무심코 던지는 말인데요. 이게 사실은 제대로 꽂히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데미지를 많이 입을 수 있는 살이 요즘은 굉장히 민감한 거라 건들지 않는 부분이 좋으실 거예요. 첫인상을 좋게 하는 방법 알아봤어요. 첫 번째, 눈을 잘 보이게 해라. 내 아름다운 홍채를 많이 보여줘라. 그리고 반짝반짝거리게 만들어라. 두 번째, 미소는 최고의 성형이다. 방긋방긋 웃어주는 얼굴에 침 뱉을 사람은 없다. 세 번째, 적당한 대화의 리액션은 선수의 병기다. 이번에 제가 어디를 가고 있냐면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렸던 1인을 만나러 가려고 해요. 지금 방송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분이 제 컨설팅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얘기하면서 무엇이 어떻게 변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장단점을 어떻게 개발하게 됐는지 이런 얘기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기대하세요.